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모의고사 풀이법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를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모의고사 수능 풀이할 때 어떻게 푸는지. 자, 여기서 보면 문제에서 키워드가 있는데 이 키워드를 아이들이 간과한다고 했죠? 상점 간판과 똑같다고. 이론과 관련된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의 설명이라고 나온 문제들을 보면 그 선택지에 유사한 단어가 나오고, 발표라는 단어를 보면 이 발표에 대한 유사한 단어들이 나오고. 그러면 이거를 책을 본 다음에 설명의 느낌이 뭐고 발표가 뭐고 이런 건 이제 이론이고, 이건 실제 사용되는 이 설명과 관련된 선택지에 사용되는 단어들, 발표에 사용되는 단어들, 이런 뉘앙스를 이걸 어떻게 찾는가, 이런 건 시험 볼 때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뭐 수사법에서 하는 관어들, 그러니까 이 키워드 관련 이론과 관련된 요구에 따라서 문제 유형들도 나눴잖아요. 이건 전체 문제다, 이건 부분 문제다, 이거는 어떤 문제다 해서 유형을 가릴 때도 참고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 설명이란 단어 자체가 키워드인데 이론이, 그죠? 그러면 이론, 여기에 나와 있는 이론이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시문에 그 이론이 활용된 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걸 찾아야 되니까 이제 찾기가 힘든 거지. 근데 문제는 이 설명 이론을 모르면 이게 활용되는지 안 되는지 자체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전체 일체형으로 찾으면서도 이런 이론이 어떻게 선택지에 반영되고 이렇게 반영된 것이 이런 이론이란 걸 모아야 되잖아. 그래야 누적돼 가지고 노하우라는 게 생기지. 그렇죠? 선택지는 이런 거 말하죠, 이런 거. 1차 선택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동그라미 치고. 2차 선택지는 어떻게 했어요? 밑줄 이렇게 그려겠죠. 3차 선택지는 꼬부랑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선택지에서 어떤 거는 긍정적인 건 동그라미로 치고 부정적인 건 세모로 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선택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선택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요 앞에 거 중요한 거 하나, 뒤에 거 하나, 그리고 두 개의 관계. 이게 당연합니다. 안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선택지끼리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걸 치면 안 되니까. 요거랑 요거랑 차이가 나서. 근데 또 똑같은 걸 나올 때는, 예를 들어서 주어가 똑같다. 요 두 개가 주어가 똑같고, 이 세 개가 주어가 똑같다. 그럼 이렇게 나눠주는 게 좋죠. 1, 2번은 주어가 같으니까 이렇게 나누는 거야. 같이 판단하고. 3, 4, 5번은 주어가 같으니까 같이 판단하고. 이해됐어요? 이렇게 나눠줄 때 훨씬 풀기가 좋다는 거죠. 자, 선택지를 고르고 필요한 것을 발췌한다는데, 이제 전체 범위는 그게 아니죠. 전체 방식은 글을 딱 보면 갈래의 특성을 떠올려요. 이게 갈래가 뭘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건 한 달락 첫 줄 읽고, 이거 두 달락 두 번째 줄 읽고, 세 달락 세 번째 줄 읽고, 네 번째 달락 첫 줄 읽고, 여기 이게 주제다 그러면 접속사 이렇게 찾아가지고 주제 달락 한 번 더 읽어. 읽으면서 읽고서 이렇게 체크해놔. 이건 A고 이건 B고 이렇게 쭈루룩. 그 다음에 여기 가야죠. 그런 다음에 여기는 문제들을 쭉 훑어봐. 이 문제가 무슨 형인가 이렇게. 그럼 풀 때 이런 문형이면 이거부터 풀고 이거 풀고 이거 풀고 이거 푸는 게 좋겠다 이렇게 쭈루룩 생각되었을 때, 여기에 문제 키워드는 체크해야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 선택지에 있는 거를 두 개씩 고르면서 어디쯤 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이렇게 골라놓은 다음에 다 골라놨으면 먼저 이거부터 비교를 하는 거죠. 이거부터 비교를 해서 여기서 어떻게 찾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렇게 계획을 짠 다음에 읽어가는 거야. 전체 수는 그래요. 근데 결국은 이거를 두 갈식으로 조금 읽었다 뿐이지, 두 갈씩 있는 것도 이제 훈련시켜 줄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읽은 건 아니잖아. 자세하게 이걸 골라놓은 다음에 뭘 읽을지를 생각한 다음에 다시 가서 읽는다는 거지. 쭈루루. 이걸 다 골라놓은 다음에 그래서 선택지부터 읽는다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먼저 선택지를 고르고 필요한 것을 찾아서 뽑아서 여기서 찾아내라 이런 뜻이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문제고, 그 다음에 보기고. 왜? 보기는 이 네모 안에 들어있는 게 다 맞는 것만 써주거든. 그 요점 정리고.
그러니까 문제에 있는 키워드 찾고 보기 다 읽고 선택지에서 중요한 거 고르고 그런 다음에 필요한 거 제시문 찾아가니까 가치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높다는 거지. 중요성이 문제부터 이렇게. 보기도 뭐라고요? 어떤 보기 내용이 있어요. 보기 내용이. 그러면 첫 번째는 이걸 5개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지. 5가지 포인트. 그죠? 근데 보통은 다 거의 뒤에 많이 있어요. 이렇게 접속사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처음에 배경 설명하고 중요한 건 뒤에 많아요. 그러고 이 전체의 주제를 뽑아야죠. 전체 주제를 뽑아내야 요거에 맞춰서 다시 가서 하지. 뭐 이 5줄을 하나하나 맞추더라도 이게 전체 어떤 거에 대한 얘기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전체 주제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분류형은 뭐 이렇게 생긴 거죠. A와 B로. 그래서 선택지에 보면 A, 뭐 C로 나오면 A는, A, B는, B, C는, A, C는, A, B, C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쭈루룩 A 쭈루룩 보고 A를 정확하게 위에서 찾아낸다면 무슨 뜻인지 아는 거 제끼고 이게 뭐라고요? 조건형도 비슷하죠. 이게 조건 3개니까 아는 걸 제낀 다음에 나머지에서 골라야 정확하지 딱 찍어낼 수는 없다는 거 복잡해서. 자, 동그라미, 세모, 네모. 기본적으로 동그라미, 세모, 네모 치는 거를 어디다 쓰냐면 많이 써요 생각보다. 동그라미, 세모, 네모.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토론 같은 거 했을 때 찬성, 반대 뭐라고요? 토론할 때 이거 써놓으려 하는데 토론. 또 시 같은 데도 긍정, 부정. 시의 긍정, 부정. 또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거는 완전 풀었는데 맞았다. 이거는 애매하다. 1, 2번, 3, 4, 5번인데 2번 답 같아서 표시를 했는데 3, 4, 5번 아직 안 읽었다. 근데 맞을 확률이 크다. 이런 거예요. 맞을 확률이 크다. 근데 다시 봐야 돼. 별은 이거 너무 어려워서 포기. 이거 다 풀면 그럼 어떻게 푸냐면 동그라미 쳐놓고 세모 다 풀고 별표 대서 다 풀었죠. 그러면 세모를 다시 풀어서 이걸 동그라미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다 풀었죠. 그래도 시간이 남았어. 그 다음에 이것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동그라미 풀고 세모 정해놓고 별표 풀고 별표는 포기하고 이 세모를 전부 다 동그라미 다 바꾸고 이 동그라미 맞나 확인하고 이해돼요? 그 다음에 시간 남으면 별표 푸는 거야. 그 어디에 쓴다고? 여기다가 2번은 31번은 풀면서 맞았다 그럼 동그라미 치는 거. 이거는 애매하다 틀릴지도 몰라 그럼 세모한다. 근데 이건 모르겠다 그러면 별표 치고 넘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와서 세모를 다시 푸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그럴 때에도 쓰고 맞는 것 찾아라, 아닌 것 찾아라, 틀린 것 찾아라 할 때도 쓰고 그러니까 내용 정리할 때도 쓰고 맞아요? 문제 했을 때 풀어야 될 문제 포기하는 때 이 문제 번호 문항에다도 써놓고 이 문제 뒤에 대는 맞는 것 찾아라 아닌 것 밑줄 쳐있는 아닌 것 찾아라 모두 골라라 할 때도 치고 됐어요? 응?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동그라미하고 네모는 잘 활용하는데 동그라미 세모 세모 잘 활용하는데 내가 볼 때 이렇게 선택지에서 제일 아이들한테 권장하고 싶은 건 이건 동그라미 이걸 X래 그럼 뭐 X 쳐 그래 아닌 것 같아 동그라미 이건 잘 모르겠다 그럼 세모 이것도 잘 모르겠다 그럼 세모 다시 생각해봐 모르겠어 이걸 것 같아 그럼 이렇게 붙이고야지 근데 모르겠어 근데 다시 쭉 읽어보니까 아 이거 같아 이해됐어요? 이런 것처럼 어느 정도 판단을 유예할 때 세모를 많이 사용해도 된다고. 자, 맞는 것은 동그라미, 아닌 것은 세모. 이거 결정적이요. 너무 쉬운데. 시간이 낭비가 돼. 아닌 것을 맞는 걸로 찾으면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 보여. 맞는 것을 아닌 걸 찾잖아? 그럼 굉장히 어려워 보여. 시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또, 어쨌거나 이렇게 제일 어려운 단계가 뭐, 제시문 있고, 여기에 보기 있고, 여기 선택지 있고. 기본적으로 이거랑 이거는 비교를 먼저 해야 돼요. 다 1대1로 이렇게 하나씩. 그런 다음에 이상한 거. 이게 비교했는데 이상한 거. 요 3번이 이상하다. 그럼 여기부터 찾아가는 거지.
보기와 선택지는 비교를 한 후에 제시문을 보는 것이지. 이게 깨지면 이걸 안 하면 이거 찾아가 봐야 혼란스럽기만 하다. 분류독은 분류형 문제 아까 했고 화작에서 사회자나 리더로 나눈다. 응? 자, 화작에서 보면 옛날에는 사회자 하고 땡땡 써졌는데 조금은 1, 2, 3 나오니까 또 1, 2, 3 나오니까 이렇게 1을 나눠. 1 나눌 때마다 그럼 얘가 리더처럼 팀장처럼 이게 이야기를 정리하든지 이끌어요. 그럼 얘네들이 서로 찬반을 얘기하든지 내용을 해요. 그럼 또 여기 가면 새로운 안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리하기가 좋다고. 사회자나 리더를 찾아야 된다고. 자, 국어 풀 때는 뭐라고요? 더 큰 거, 더 짧은 거, 더 압축된 거, 그거 전체에서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야, 자세하게. 그래서 전체를 보려고 뭐를 한 거예요? 두 갈식으로 읽는 거고, 두 갈식이 문장 첫 문장. 그죠? 부분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역삼각형이 치신 있는 접속사 뒤에. 접속사 뒤는 결론이에요. 접속사 뒤가 결론이니까. 그래서 접속사 뒤를 항상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단락별로도 나누고, 가독성 이제 잘 보이게 해야 되네, 집중으로. 복잡하면 쭉쭉 끊어서 읽고, 어떤 애는 종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래요. 뭔 상관 있어, 그죠? 아니면 네모나게 이렇게 딱 쪄갖고 이렇게 보고 보여줘서 이거 대고 이렇게 불 보게 할 수도 있다고. 근데 연습하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거 보세요. 이 체크한 것 때문에 뭔 얘기인지 조금 생각이 나죠. 눈으로 체크하면 이것도 체크한 거 생각나죠. 그러니까 체크를 하면 이게 글을 그으면서 흔적이 남기 때문에 생각을 실마리를 찾아내기가 좋다고. 그래서 가동성을 풀면서 눈으로 보고 체크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뭐 글도 써놓고 이렇게 하면서 보는 거죠. 자, 밑줄 친 건 주변에 답 있다 그러면 뭐 이런 거죠. A, B 붙든지 네모 있든지 해서 문장 읽는 거. 그러니까 글 전체는 주제를 찾으면 돼요. 그런 주제. 그럼 단락은 통일성이기 때문에 이건 일관성이 하나로. 그러니까 관통된 하나의 주제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주제 일관성. 단락은 통일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단락이든 세 문장이든 네 문장이 있으면 이게 유사하기 때문에 여기다 밑줄 쳐도 힌트가 이 위에 있고. 왜요? 통일성이라. 내용이 통일됐으니까. 그래서 통일성을 시험 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일관성, 그 문장은 뭐냐? 완결성이라는 것은 맥락이 이어져.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은 연결되면 자연스럽게 연결된 요걸 찾으러 가니까 단락하고 똑같지만 문제는 이게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나오면 선택지에 주어, 목적어, 서술어면 얘네들 관계처럼 주어, 목적어 관계처럼 요거 관계 찾아라. 그럼 요거 관계 찾아라 하는 거랑 똑같거든. 그래서 요거랑 같은 말 찾아라 그런 뜻이야.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과를 먹었다. 그럼 나와 사과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내가 사과를 때렸다. 이상하잖아. 그런 거 찾으라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완결성 하나의 문장으로 판단하는 거야. 완결성 찾으면 되는 거야. 완결성. 그래서 이론과 관련돼서 문제가 나는 이유도 다 정해져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1대1로 되는데 그 20글자야. 왜 20글자냐? 이 단어랑 이 단어랑 비슷하대. 같지 않대 애들이. 내가 볼 때 같은 단어인데 그거 빨리 찾기 때문에 이제 시간도 정해져 있어. 시간 많이 주면 점수 의외로 잘 나오는 애들 많아. 어쨌든 선택지 고를 때는 더 구체적인 중심어를 고르는 거야. 그래서 유형 파악이 끝나면 뭐 한다고요? 내가 유형 파악이 끝나면 유형 점검할 줄 알면 뭐라고요? 선택지 고르는 것부터 한다고. 그러면 선택지 고르는 걸 하면 그 다음 뭐 한다고요? 선택지 고르니까 어디쯤에 있는지 두 갈씩을 해준다고. 두 갈씩 이렇게. 그러면 자 어떤 유형에서 선택지를 골라놓고 어떻게 읽어야 돼? 독서법을 해준 다음에 두 갈씩으로 쭉 읽어. 그러면 선택지 고른 거랑 이거 맞지. 여기쯤에 이거 있겠지. 여기 있겠지. 이렇게. 응? 이 두 개를 합치면 그러면 이제 제시문하고 문제하고 읽는 게 나오겠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좀 빨라지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풀고 틀린 거 우선순위로 이론을 더 심화한다고. 됐어요? 아직 문제 풀이 시작도 안 했네요. 그죠? 무슨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읽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읽어서 문제를 풀면 풀었는데 틀린 거에서 약점 있는 이론부터 채워간다고. 선택지를 고르면 앞에 구하고 뒤에 고르고 여러 개 조건은 하나의 조건 속조들에서 잘하는 조건에서 근데 이 조건도 이론이죠. 대꾸법 뭐 이런 거 대조법. 그러면 나중에 이거 심화로 질문해서 많이 틀리면 이론부터 하고 쭈루룩 다품 책 한 권이 딱 발생을 하면 이런 거 하나 사야죠. 책을 사서 틀리면 거기에 있는 이론들을 또 추가로 쭉 해서 몇 번 문제 이렇게 조건 삭제형 쭈루룩 질문해보자. 그래서 조건 삭제는 하루 공부하고 유형별로 공부할 수 있죠. 이거 나중에 이해되세요? 비문학 유형 공부하자, 문학 유형 공부하자 해도 되지만. 자, 기호 A, B, 나, 뭐 이렇게 A든 가든 이렇게 다 체크해둬야 나중에 빨리 찾으니까 체크해두라는 거고. 어쨌든 서바이벌 방식으로 그냥 내가 아는 거 탁 찾아라가 아니라는 거지. 이건 더 아닌 것 같고 얘는 더 아닌 것 같고 얘는 더 아닌 것 같은 거 제껴서 가장 그럴듯한 거 남겨서 답 찍으면 잡아 확률이 더 크다는 거지. 탁 고르는 것보다 아닌 것을 찾아 삭제한 다음에 맞는 것을 골라. 그러니까 너무 엉뚱한 아닌 걸 답으로 찍지 말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건 반대 개념을 찾아라 그랬다고 했잖아. 이렇게 자연과학이 아닌 것은 그러면 자연과학이 아닌 것은 인문과학 이렇게 찾아줘야 되고 남자가 아닌 것은 남자 아닌 걸 찾지 말고 여자 찾으라는 거지. 간단하게. 그래야 여기에서 비슷비슷한 것들 여기가 2번, 3번, 4번에 안 싣고 바로 이걸 찾을 수 있다는 거지. 이걸 속게 돼. 아닌 거 찾으면. 아닌 면도 있잖아. 근데 반대 거 찾으면 더 쉬울 수도 있어. 선택지를 번호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선택지에서 단어 고를 때 이거랑 차이점 골라야 두 개를 비교를 하지. 그러니까 공통점 차이점 찾는 거 무수하게. 딱 문제는 딱 한 번째밖에 없어. 공차고 노는 거. 왜 공차고 노냐? 공통점 차이점 찾는 외에는 문제가 없어. 공통점 차이점. 그러니까 공통점 찾아라. 차이점 찾아라. 틀린 걸 찾아라. 공통점 찾아라. 맞는 걸 찾아라. 맞는 거 찾아라. 틀린 거 찾아라. 공통점 찾아라. 공통점 차이점 찾아라. 이거밖에 없다고. 어쨌든 복이든 주제를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제, 줄거리 대충 뭐 하냐 무슨 얘기냐고 뭐 하자는 얘기냐고 그걸 생각한다면 그 주제랑 제일 가까운 게 답, 제일 먼 게 답. 그밖에 없어요. 영어도 그래요. 주제 찾으면 반 끝나는 거야. 비문학을 볼 때 갈래갈래 특성이 있는데 경제 지문은 어떤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런 이론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렇게 적용이 안 돼서 이걸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고 그래서 이렇게 예시를 해서 적용을 해보고 그 경제적인 의미는 이거다. 그래서 주제가 뒤에 나오잖아. 이렇게 그래프도 나오고 적용도 나오고 이런 것처럼 어떤 글이 있으면 그 글의 포맷이 있어. 그래서 이 글의 포맷을 기억하는 게 또 좋고 요 글에서 주제들을 어디에 숨길까 핵심을. 그래서 결론이 뭔데? 자, 공부할 때는 천천히 과정 공부해도 되지만 시험은 결론 보고 결론이 뭔데부터 알면 제일 좋잖아. 어떤 글이든 주제 어떻게 숨겼어? 어떻게 숨겼어? 이게 화두야. 시험 볼 때는. 수능에서는. 또 경제 결론 제일 뒤에 있고 결론 보고 그래프 보고 두 갈식으로 읽으면 어떤 단락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뻔하게 다 알고 문제 나올 때 전체 문제 나오고 단락 문제 나오고 적용 문제 나오고 그제? 문장 문제 나오고 단어 문제 나오잖아. 그러면 딱딱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잖아. 문제마다 뭐라고요? 푸는 속도, 순서, 푸는 방식 이게 다 결정이 돼. 이거를 이거부터 보고 처음엔 천천히 하더라도 요거를 해보고 처음에 포기하는 문제도 정해. 이것도 하고 그냥 찍어보고 이거를 결정을 한 다음에 시간 안에 빡빡하게 연습해서 몇 점 나오나 보고 시간 안에 해보고 시간 외에 더 나머지도 네 방식대로 풀어보고 요걸 자꾸 줄여갖고 요 시간 안에 될 수 있도록 요걸 트레이닝 시켜서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 자, 다시 먼저 시간 안에 시간을 재고 풀어야 돼요.
근데 시간이 모자라면 추가로 푸세요. 근데 이 점수 따로 계산하고 이거 점수 따로 계산해야죠. 그런 다음에 요거를 연습을 하셔야죠. 이 시간 안에 이걸 다 풀 수 있도록 다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요게 화두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렇게 이게 이 안에 다 들어가서 이 점수가 나오면 대박인 거죠. 어. 그러니까 이거를 줄이려면 이걸 줄일 방법을 계속 연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적용 응용형은 마지막에 가장 별표 쳐놨다가 다 풀고 답도 다 썼어 이거. 동그라미 세모를 다 동그라미에서 결정해서 답 썼어. 그래도 시간 남으면 마지막에 쓰다가 33번 안 풀었는데 그거 찍어보자 할게. 최대한 아닌 건 없애고. 자, 설명 방법, 진술 방법, 수사법, 이론 전체 관통하는 문제는 보통은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두 갈식으로 읽고 줄거리나 주제를 제끼면 실제적으로 이 선택지 1, 2, 3, 4, 5에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둘 중에 하나가 의심스러운데 이렇게 골라져요. 많이 풀다 보면. 근데 이거는 본인이 어떤 식으로 푸는지 나중에 본인의 이론과 관련돼서도 많이 영향도가 있으니까 이론을 모르면 못 찾으니까 이거는 따로 확인해 볼 겁니다. 선택지의 따옴표 이렇게 1, 2, 3, 4, 5번 1, 2, 3, 4, 5번에 이렇게 따옴표가 있으면 제시문에 있는 문장이에요. 제시문에 딱 나오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여기 앞에 나온다. 그러면 이거 따옴표는 차원이에요. 거기다. 그러니까 요거 용언하고 여기 제시문에 나온 요 단어가 나왔잖아요. 여기에 있는 용언하고 이거 두 개 비교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충분히 골라내서 비교만 하면 돼요. 근데 일치형 문제처럼 오래 걸려요. 하나하나 다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 막판에 이거 걸리면 풀 수는 있는데 시간 걸리니까 시간을 땡겨서 이거부터 풀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비교하면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으니까 이거부터 풀고 본인이 이런 유형의 문제는 난이도가 나한테는 뭐다를 미리 정해서 쉬운 난이도부터 다 푸는 거야. 다 풀고 피끝이 점수를 맞는 거야 항상.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몰라서 찍으면 상관없어. 근데 이거를 읽어봐서 뻔히 알 수 있는 아는 거는 시간 안에 다 푸는 연습을 먼저 하자는 거죠. 됐네? 자, 그래서 모의고사 푸는 방법 30가지.